지지율 40%라는 조건이 있지만 네, 지지율이 40%가 설령 총선 전까지 회복을 못하고 지지부진해도 한동훈의 출마 가능성은 솔솔 부른 한동훈 출마론. 네, 조금 아까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 당신 혹시 정치적인 목적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고분고분하게 의원님 이렇게 꿋꿋하게 그렇게 해? 당신 출마하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이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네, 정작 관심 있는 것은 한동훈의 출마론을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을 건데요. 그만큼 지금 한동훈은 정치계의 신상이죠. 신상품. 예, 그런데 한동훈이 결과적으로 출마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의도 그 정가에서 상당히 그 대화의 소재로 많이 삼고 있는데, 예, 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제는 이른바 국감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 예, 국감에서 이 얘기가 나온 예, 그 발언지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발언지는 바로 예, 친윤계 유상범 예, 의원, 저 강원도가 지역구죠. 그리고 유상범 의원도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라든가 윤 대통령을 잘 알 수밖에 없는 검사 출신인데, 예, 유상범이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가 되죠. 이른바 윤핵관의 1세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권성동, 뭐 장제원,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신윤핵관 중에 유상범 의원은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상범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한 것이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묻습니다. 예, 앵커가. 한동훈 그 총선 출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가깝죠? 그래,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출마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장관 출마는 결국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의 안정적인 지지세를 받고 대통령실과 행정부처 운영이 자리 잡는다면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 장관이 가진 안정감, 명쾌한 논리가 국정운영 지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비록 조건부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으면 한동훈 출마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32에서 34까지 왔다 갔다 하는 추세입니다만은 뭐 지금 상황에서만은 40% 고지를 탈환하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추락을 하는 거는 저 민주당이라든가 친민주당 시민단체들은 열심히 뭐 탄핵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준비를 하겠지만, 네, 실제로 매주 광화문에서 이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뭐 이런 그 퇴진을 매주 토요일에 하겠다. 즉 촛불 그들 표현으로 촛불혁명의 제2의 촛불혁명에 불을 당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글쎄요, 지금 국감 끝나고 체제 정비가 된 만큼, 네,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가 제거가 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저는 40%를 머지않아 그 고지를 다시 재탈환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상당히 안정적인 국정 지지율을 하면은 예, 그를 바탕으로 기여를 한 한동훈의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네. 예. 글쎄요. 저는 지지율 40%라는 조건이 있지만, 네, 지지율이 40%가 설령 총선 전까지 회복을 못하고 지지부진해도 한동훈의 출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예. 지지율이 만약에 지지부진하고 정말 40% 고지를 48.6%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자기를 찍은 사람들조차 온전히 그 지지율이 담보가 되지 않는 선에서 40%를 끝내 넘지 못하고 총선을 맞는다 손 치더라도, 그럴수록 예, 이번 총선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 아주 정말 엄중하죠.
또 총선에서 지난 4.15 총선처럼 과반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하면은 그야말로 임기 내내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정말 모든 것을 올인, 다 걸기라고 하죠. 다 걸기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예컨대 40%로 안정적인 그런 지지율 회복이 돼도 한동훈 장관의 출마는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그 민주당의 유력 그 후보하고 맞닥뜨리는 그런 그 구도를 상정을 하겠죠.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에 가서 거물을 꺾고 와라라고 하는 그런 미션이 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40%를 회복하지 않고 지지율이 지지부진해도 총선에 그 엄중함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1년 지금 7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1년 7개월, 한 3, 4개월 전에는 또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대략 한 1년 3, 4개월 정도의 법무부 장관 역할을 충실하게 그리고 반석 위에 올려놓으면은 그 뒤에는 어떻게 할까요? 법무부 장관으로 있다가 무슨 변호사를 개업을 하겠습니까? 검찰총장으로 다시 임명이 되겠습니까? 총선 이외에는 지금 달리 선택지가 없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은 지지율이 관건이다. 지지율이 40% 넘으면 출마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 30년 기자 생활 촉을 녹여서 분석을 하면은 지지율에 관계없이 지지율이 더 떨어질수록 총선의 의미는 더 엄중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동훈의 선택지는 총선 출마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선 출마 가능성 높다라는 것은 같은 결론이지만 지지율 저쪽엔 조건부로 얘기를 한 것이고 저는 그럴수록 아마 총선의 중요성이 더 가중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종래님, 방송 보기 전에 저는 가게를 하는데요. 아는 손님들한테 공유하고 봅니다. 아유, 이렇게 고마울 때가, 문종님도, 아는 손님들한테 공유하고 봅니다. 마치 우리, 슈퍼맨님이, 이 식당에 오는, 고객들에게, 아유, 좋은 방송이 있습니다. 이거, 구독을 좀 해 주시고, 이 방송을 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하실 겁니다. 라고 구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종래님도, 제가 아주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만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 감사한 일인데, 가게 손님들이라든가 지인들한테 저렇게, 아주 참 개인자는 방송이 있습니다라고, 이 공유를 해서 본다는 거는,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실 일이 많아요. 나중에 대선으로 가야죠. 미세스 고님. 총선, 대선, 총선, 뒤에 다시 대선 후보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미세스 곤님의 말씀도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 자리에 있어줘야 국힘이 이긴다. 에스더님. 김 박사 말씀 100번 오르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순희님 총선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공감합니다. 이재명이 그 자리에 있어줘야 국힘이 이긴다. 에스더님의 저 말씀에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이 개항을 해 국회의원이 되고 금배지 방탄복을 입고 또 당대표가 되고 두꺼운 또 방탄백을 입고 하는 게 그게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효율적인 당 운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결국은 그게 부메랑과 자충수로 넘어올 것이다. 이재명을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형체는 흔적도 없이 그 무기력감에 빠질 것이다. 제가 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을 보호하면 할수록 이재명 당이 되면 될수록 이 중간층에 있는 무당층 그다음에 선거에서 키를 쥐고 있는 중간층의 유권자들한테는 위면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지금 에스더님이 이재명이 그 자리에 있어줘야 국힘이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전무 말씀처럼 정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홍일치빌님. 지나간 정권 제발 치면 지지율은 당연히 60%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문종래님. 지나간 정권을 제발 치면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적폐, 켜켜이 쌓인 그 적폐를 법치국가의 법으로서 그거를
처리를 하면은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없는 죄를 만드는 게 사실 정치 보복입니다. 기존에 있는 그들이 저질러 온 각종 폐해와 병리 현상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법치국 아닙니까? 예, 법으로서 재단을 하는 게 그게 왜 정치 보복입니까? 이것은 이른바 대한민국은 법치로 운영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한동훈 출마 관련돼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